현재 경기도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10년이 채 되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혼한, 그리고 아이까지 딸려있는 저를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볼 때가 있지만 저는 이혼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선택하려 했다면 제 전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 이혼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판단이 드네요. 저와 남편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동갑내기 친구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대학 진학을 많이 하던 때라 제가 일하는 곳에서 같은 또래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유일하게 같은 나이대인 남편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특히나 고졸이라는 공통사가 있었기에 그것이 저희 둘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연애는 꽤 길게 이어졌고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따금 생각하기는 해요. 내가 시부모와 같이 살지 않았다면 지금은 남편과 잘 살고 있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시집살이. 저희 부부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 덕에 저는 자그마치 8년이 넘게 시집살이를 해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돈 모으라고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모가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서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시모는 연애 초부터 제 남편이라는 인간을 자기 애인처럼 대했습니다. 자식에 대한 소유욕이 남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꼭 남편과 제가 데이트를 할 때만 자기가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한다, 약속 장소에를 가야 하니 데려다 줘라 등등 시도 때도 없이 불러냈죠. 문제는 남편이 그때마다 달려갔다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부르시니 가서 도와드리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었다면 진작에 헤어졌겠지만 말입니다. 있잖니, 내가 어른이니까 이런 충고는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예, 너희 이제 결혼했으니 연애 때처럼 이곳저곳 다니면서 돈 쓰는 일 좀 줄여라. 보니까 죄다 우리 아들이 돈 썼더니만. 시어머니는 다 큰 성인인 당신 아들의 통장 관리며 월급 관리까지 손수하면서 저와 남편이 연애 시절에 어디를 가고 뭘 사 먹고 했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결혼 후에야 알게 되었던지라 저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안 그래도 결혼 직후 저런 내용을 알게 돼서 남편 월급 관리며 경제 관리를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시모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시모는 저에게 월급 통장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남편 것과 같이 제 것도 관리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저는 제 주관이 뚜렷하고 예민한 편이고 욱하는 기질도 있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필 시모도 저랑 성격이 같이 뭐예요? 기질이 너무 같아도 부딪힌다고 하잖아요. 저랑 시모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예, 너는 말을 뭐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아니 너희 둘 다 겨우 그 일 하면서 돈 모으고 있는 건데, 응? 살림 처음 하는 너보다야 내가 관리해주는 게 돈 새어나갈 것도 줄고 좋지. 그냥 어른이 하라면은 그렇게 해. 내가 뭐 너희 손해보는 거 하겠어? 겨우 그 일이라니. 시모는 저랑 남편이 무슨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항상 얘기했어요. 남편은 어땠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대학보다는 취업을 해서 돈을 빨리 버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현장직이라 위험할지라도 저는 나름 제 일에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왔다고요. 그런데 시모가 항상 저렇게 무시하듯 제 학력과 직업을 걸고 넘어지니 그때마다 저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괜찮아요, 어머니.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리고 먼저 말씀해 주셔서 얘기 드리는 건데
당분간이야 시댁에서 살아도 앞으로 분가해서 나가게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그이 월급까지 같이 관리할게요. 그 사람한테도 말해뒀어요. 신경을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저희도 이제 독립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신세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이도 알겠다고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제 저희 부부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 겨우 조금 버는 돈이어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제가 열심히 불려봐야죠. 조곤조곤 제 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기도 제 말을 들었을 때 반박할 만한 게 없었나 봐요. 시모는 제 말을 듣고 뚱한 표정을 짓더니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예의 갖춰서 정중히 거절했던 건데 항상 자기 뜻대로 다 되어왔던 것이 되지 않으니 자기 나름 뿔이 났겠죠? 그러든 말든 결혼을 하면 아들도 어른으로 존중해줘야죠. 언제까지 당신 손에 붙들고 있으려 하는 건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모는 자기 아들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아들,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봐. 너 정말 네 와이프한테 월급 관리하라고 했어? 시모는 그날 저녁 야근을 하고 귀가한 저희 남편을 붙들고 어떻게 엄마와 상의도 없이 네 부인한테 월급을 넘길 수 있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놈은 저와 얘기 나눈 건 어쩌고 자기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니 그냥 다시 엄마한테 월급 관리를 맡기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분명 시모라는 여자한테 붙잡혀 지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나갔어요. 자기야, 이건 아니지. 자기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둘이 가정을 꾸려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야 돼? 솔직히 나 어머님이랑 월급 얘기할 때도 기분 안 좋았어. 당신이 나랑 결혼한 거지. 막말로 내가 지금 당신 집에 입양돼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이제는 당신이랑 나, 우리 가정 먼저. 이게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순서야. 시모가 듣든 말든 저는 남편한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이 사람은 착한데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어요. 그러니 저라도 세게 나가지 않으면 저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 시모와 저희 부부 세 사람의 결혼 생활이 될 것 같았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결국 저와 시모의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모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씩씩거리면서 말입니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냐? 내가 이래서 가방끈 짧다고 할 때부터 영 꺼림칙했어. 너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거 못 배운 거 티내는 거야. 어디서 어른들 다 계시는 집에서 큰 소리야, 큰 소리가. 그것도 남편한테. 큰 소리 친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제가 못 배운 거고 가방끈이 짧은 거면 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엄연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건데 언제까지 품에 두고 다 하나하나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저 사람을 믿어주셔야죠. 어머니, 저 사람 못 믿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따지고 들려다가 웃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살살 웃으면서 시모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을 못 믿어서 월급을 여태까지 관리해 주신 거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네 어쩌네 하더라고요. 시모와 저의 고성이 오가니 남편도 한기치에 달해서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론 제가 아닌 시모한테요. 엄마! 나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애 취급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우리 식구인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연지 말이 맞아. 이거는 엄마가 나를 어른으로서 존중해줘야 하는 부분이야. 이제부터 내 월급 내가 관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남편이라는 사람이 참 단순했습니다. 제가 아주 살짝 자존심 건드는 말을 했더니 그거 가지고 욱해서는 고지곳대로 자기 엄마한테 버럭하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내가 직접 싸우는 것보다 네가 가운데서 잘해라는 마음으로 남편을 조종 아닌 조종을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시모랑 싸우는 것보다야 이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시모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 아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걸요. 전날 월급 문제로 다툰 시모는 사나흘가량을 알아누웠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시모는 자존심도 세고 늘 자기 뜻대로 일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내가 다 주도해야 한다. 내가 성격이 솔직한 편이라 싫고 좋고가 분명하니까 혹시나 내가 하는 말에 상처 같은 거 받지 말고. 내가 말은 못나게 해도 정이 많은 사람이야. 보아하니 너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더 잘 이해하겠다. 그렇지? 시모는 항상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며느리 앞에서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으니 속병이 나고도 남죠. 시모는 자기는 어디서든 평생을 자기 목소리 내고 살아왔다며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모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나름으로 사정이 있었습니다. 신혼 초까지만 해도 본래 제가 예의를 중요시하는 성격이라 시모가 무슨 개소리를 해도 무례한 발언 삼가려고 참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잘해주면 호구로 본다고 시모는 항상 제 학력과 저희 친정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저도 더 예민해지고 더 욱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모와 계속 부딪혀 오게 되었던 거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지방에서 양계장을 하고 계십니다. 시댁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시댁이 저희 친정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편이긴 했습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여기 안 가보셨지? 많이 안 돌아다니시지? 아유, 시골에서 돈 버는 게 다 그렇다. 죽어라 일해도 여유가 없는 거야. 아유. 항상 저렇게 사람을 깔보듯 얘기하는 게 시모의 화법이었어요. 시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원래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고 친구들도 다 골프 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예, 나이 들어서 몸 쓰는 일 하면 그것만큼 안쓰러운 게 없는데 너희 엄마 아빠도 다른 일 찾아보시라고 해. 그러다 몸 상한다. 몸 상하면 너희들이 고생하는 거야. 나는 우리 아들이 처갓집 가서 병수발 드는 꼴 못 본다. 저 따위 말을 하면서 자기는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돈 벌어다 주는 거라 시간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말이죠. 늘 저렇게 얘기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어요. 그러다 명절 때 일이 한번 터졌었습니다. 추석 때 친정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아 미리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아들아이가 태어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죠.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장거리라 아이에게 힘들 것 같아 가지 못했고 친정 부모님이 손주 얼굴도 보고 싶어서 시댁에라도 오실라 치면 시모가 눈치를 줘서 오지 못하셨어요. 그런 부모님이 마음에 걸려 남편 놈을 앞세워 명절 몇 주 전에 미리 다녀온 거였습니다. 그것도 명절 때 가면 난리칠까봐 미리 간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저희 아들아이를 보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시댁에서는 하루하루가 10년 같았는데 내 부모님 옆에 가니 그 며칠이 훌쩍 지나갔죠. 친정 부모님은 아무리 명절 전이어도 친정에 먼저 들른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시부모님 드리라고 한우를 사주셨습니다. 한우며 양손 한가득 친정 부모님이 챙겨주신 음식을 들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나 빨리 오셨어? 내년쯤에나 올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 좋아졌네. 친정도 마음대로 먼저 다녀오고 말이야. 시모는 오자마자 밉살맞게 시비를 걸었어요. 정말 친정에서의 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지옥이 펼쳐졌으니 말이에요. 그래도 저 정도 시비 거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친정 가는 당일날까지 시모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 친정에 다녀오는 걸 탐탁지 않아 했었죠. 그러니 다녀와서 쓴소리를 들을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엄마가 전해드리라고 해서요. 그래도 꾹 참고 친정 부모님이 챙겨주신 한우를 전해드리니 시모가 한다는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 이걸 어떻게 사셨다니?
없는 형편에 돈 쓰셨네. 우리가 가서 일이라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아유, 이거면 농사를 얼마나 하셔야 하는 거야? 니네 엄마는 몸살 안 나고 괜찮으시니? 시모가 저딴 식으로 말을 하면서 웃는데 어찌나 부들부들 떨리던지요. 옆에서 남편놈이 제 눈치를 보고는 기껏 준비해서 보내주신 건데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타박하길래 그나마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시모라는 인간이 선을 넘었습니다. 저는 순간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뭐를 잘못 들은 건가 해서 되물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놈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네 엄마가 웃으니 좋다고 따라 웃고 있더군요. 얘가 애 낳더니 기가 멀었나? 니네 엄마 몸살은 안 나시고 괜찮으시냐고. 이거 사시려면 농사일 열심히 하셨어야 했을 텐데. 너네 엄마요? 와, 정말 너무 열을 받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쳐웃던 남편놈이 웃음을 멈추고 눈치를 챙기더군요. 자기도 당황했는지 시모한테 엄마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알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무슨 문제 될 거 있냐고 되려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야 지금? 얘, 너 지금 뭐가 기분이 나빠서 네 남편한테 그러는 거야? 아니 쟤 좀 봐, 얘! 너 어른이 얘기하는데 왜 답이 없어? 어? 저는 말없이 아이를 챙겨 안고 짐가방을 다시 들었죠. 남편놈은 뭐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야, 너네 엄마한테 나 우리 집 간다고 네가 전해. 알았냐? 이러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놈은 저를 황급히 뒤쫓아와서 말렸어요. 그러지 말고 좋게 넘어가자고 말입니다. 저를 붙잡는 남편을 뿌리치고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꼴을 하고 친정으로 갈 수는 없으니 말이에요. 시모라는 인간은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핸드폰에 불나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어찌나 해대던지 시모한테서 전화 오는 거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아예 꺼버렸죠. 그날 밤 다시 폰을 켜니 시모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자세히 읽기 전에는 그래도 사과를 하려고 메시지를 보냈나 보다 했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시모가 보낸 문자 내용을 보고 친구한테 아이를 잠시 맡겨두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내용이 뭐였는 줄 아세요? 건방 떨지 마. 나는 사돈도 내가 생각해놓은 스타일이 있었고 며느리도 내가 생각해놓은 스타일이 있었다. 나는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사돈을 원했다. 고 말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를 추켜 세우고 살갑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오늘 네가 한 행동은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저걸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제가 몰상식했나요? 사돈한테 네 엄마, 네 아빠 거리는 게 그게 상식이 있는 건 줄 전 몰랐네요. 시모가 보낸 문자 그 어디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정신이 없을 만큼 화가 잔뜩 난 채로 시댁에 갔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두 모자가 팔자 좋게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본 채 만 채였고 남편놈은 기름기 묻은 손을 슥슥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렇게 올 거면서 아까는 왜 그랬어? 애는? 머리통이라도 한 대 쳐버릴 걸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나 너랑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비켜. 그리고 쩝쩝거리면서 말하지 마. 더러워.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본체만 채 무시하며 TV를 보았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를 보게 만들어야죠. 저는 TV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시모는 저한테 어이가 없다며 화를 냈어요. 남편놈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냐며 저한테 타박을 했죠. 저는 남편놈한테 시모가 보낸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네 눈으로 똑바로 읽어보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시모한테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저도 제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저라고 어머니가 좋은 줄 아세요? 저 나름 살갑게 한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셨어요. 저 이 집 들어와서 살면서 시댁 어른들한테 식모 취급당하면서도
그래도 내 가족이다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네, 저는 시댁살이를 하는 동안 식모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똑같이 출근을 하며 일하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먹을 아침밥 다 차렸고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점심, 저녁 먹을 반찬까지 만들어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다녀와서도 집안 청소며 아이 육아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두 눈 부릅뜨고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부모한테 하소연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툭 하면 네가 고졸이라 예의를 모른다. 친정이 가난해서 애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 이런 말을 해대는데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어떻게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악 물고 해냈습니다. 당장 저한테 사과하세요. 아까 저희 부모님 무시하듯이 말한 거, 저한테 그동안 학력 가지고 무시한 거, 그거 다 사과하세요. 아이고, 사과? 사과는 네가 나한테 해야지. 나는 우리 아들이 적어도 대학 나온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다. 고졸이 뭐냐, 고졸이. 다른 집 며느리들은 죄다 어디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그리고 아까 네가 한 게 잘한 거야? 니네 엄마한테 전화라고? 너 제정신이야? 제가 사과하길 바라세요? 그럼 어머님도 저희 부모님한테 호칭 똑바로 하세요. 왜 저희 부모님 무시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사업장이요? 막말로 그거 아버님이 하신 거지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적어도 저희 부모님은 두 분이 같이 땀 흘려서 일구신 거예요. 어머님처럼 남편이 번 돈 펑펑 쓰면서 살아오신 게 아니라. 그리고 툭하면 자꾸 학력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 사람은요. 어머님 아들도 고졸에 저랑 같은 곳에서 같이 일해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 사람 얼굴에 그대로 침 뱉는 거 알고 하시는 거예요? 시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사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안 맞아서 어색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안 맞고 안 친해서 사돈 호칭이 안 나온다고 말이에요. 저게 무슨 개소리인지 어디서 개가 짖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어머니한테 아줌마라고 할까요? 저도 스타일 안 맞고 어색해서 어머니 거리는 거 못하겠거든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니 아들 고학력에 대기업 나온 여자랑 결혼시키세요. 당신 어떻게 할래?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경험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나랑 헤어지고 어디 고학력에 잘 나가는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놈은 울며 불며 그러지 말라고 매달렸죠. 자기 자식이 그러니 시모도 저한테 일단은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분가하겠다고 말했어요. 분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말입니다. 시모는 일단 알겠으니 애기 데리고 돌아와서 얘기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확히 정하지 않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시모는 알겠다고 돈을 보태주던 할 테니 나가 살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모한테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분가하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못 나가게 발목을 잡았었거든요. 그렇게 이사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조건이 맞는 집을 찾았는데 거주자가 나가기까지 2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라 3개월 후에야 시댁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2개월 뒤에 이사 나가요. 집이 구해졌어요. 남편이 시모한테 2개월 뒤에 나갈 거라고 말을 했어요. 시모는 저희가 정말 나갈 줄 몰랐던 건지 꽤나 당황한 눈치였죠. 정말 정확히 남편이 시모한테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 시모는 마치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든 더 괴롭히려는 사람처럼 저를 갈궜습니다. 자기가 봐도 제가 살림하는 게 건드릴 게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더군요. 제 얼굴 표정이나 옷차림 갖고 말이죠. 제가요? 이상하다. 저 밖에서는 사람들이 웃는 게 이쁘다고 난린데 제가 싫은 건 표정 관리를 못하는 성격이라. 뭐? 너 지금 나한테 불만이 있다 이거야? 저도 굳이 시모랑 소리 지르며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시모한테 제 에너지를 쓴다는 자체가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만 지나면 온전히 우리 세 식구만 살게 될 테니 뭐 어때요?
실실 웃으면서 시모가 뭐라 하던 말던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아주버님이 조만간 한국으로 들어온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해외에서 재직 중인 상태라 영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귀국해서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내일 권혁이 오는 거 알지? 괜히 입 열어서 망신 주지 말고 그냥 조신히 있어라. 너랑은 질적으로 다른 애야. 데리고 오는 여자애가 교수란다, 교수. 시모는 여전했어요. 저한테 다음날 큰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가 오니 입 조심하라고 하더군요. 괜히 오래 얘기해서 고졸인 거 티내지 말라나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무시할란다를 시전하며 대답도 안 하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다음 날, 큰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왔어요. 저는 결혼한 이후로 저희 시댁 식탁이 그렇게 많은 음식이 차려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전날도 아침부터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던지 전날 야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상까지 차리라는 거예요. 누구 칠순잔치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적힌 재료만 봐도 동네 잔치에도 될 정도였어요. 아니, 솔직히 제가 미쳤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애까지 없고 그 음식을 차리게요? 장보라고 준 돈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미용실에 다녀온 시모는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다 뭐냐? 먹긴요, 오늘 먹을 음식이죠. 귀한 손님 오시는 건데 이것저것 종류별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 잔돈이요, 어머니. 어머, 어머니, 옷 갈아입으셔야죠. 곧 오시겠어요. 정말 얼마나 고소했는지 몰라요. 화는 나는데 일단 급한 일이 있으니 옷은 갈아입어야겠고 울그락불그락 씩씩거리는 시모 표정이 너무 볼만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뭐를 이렇게 들고 왔어? 오늘아 고생 많았죠? 어서 들어와요. 저는 시모가 그런 목소리를 가진 인간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세상 상냥하고 고상한 척을 다하면서 예비 형님이라는 그 사람한테 아주 굽신굽신 난리도 아니었죠. 장남이라는 인간도 저는 본체만 채였고요. 그에 비해 대체 왜 이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하는 건가 싶을 만큼 예비 형님은 참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여자인 제가 봐도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었죠. 적당히 멋이 있었고 으스대지 않고 사람을 참 편하게 해주는 분이었어요. 저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며 선물을 한가득 주었죠.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주 좋으신 분이라고. 이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이거 별거 아닌데 화장품이랑 아이 장난감이에요. 저한테 내미는 선물을 왜 자기가 낚아채는 건지. 시모는 쇼핑백을 휙 낚아채서는 자기 손에 꼭 쥐는 거 있죠? 아이고, 뭐 저런 걸 다 사왔어. 쟤는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와서 영어로 써있는 거는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그렇지?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시모가 또 입방정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형님으로 오신 그분도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고등학교가 왜요?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미리 진로 선택해서 가는 게 추세인데 연지 씨가 엄청 생각이 빨랐네요. 대단하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시모는 한마디도 못하고 멋쩍게 웃기만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시모의 그런 성격에 진작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식사 자리가 이어지는 내내 저는 자리에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앉을만 하면 이것 갖고 와라 저것 갖고 와라 무슨 식당 종업원이 된 줄 알았습니다. 예비 형님은 자리에 앉아서 같이 먹자고 했어요. 눈치 없이 잘도 처먹던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은 그제야 저한테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또 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니야. 쟤 아까 밥 한 소튼 먹었을걸? 맞지? 아니, 얘가 험한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웬만한 남자보다 더 먹는다니까. 얘, 너 배부르지? 아휴, 우리 큰애기가 불고기가 입에 맞나 보네. 이제 불고기 좀 더 갖고 와라.
아까는 왜 음식을 배달시켰냐 난리더니 어쩜 저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른지 눈치 없이 처먹기만 하는 남편놈이나 시모의 그런 행동을 방관하는 시부나 제 눈에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비 형님만 저를 챙기느라 좌불안석이었죠. 그래, 어머님 아버님은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가증스러워서 원.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는 니네 엄마, 니네 아빠 이러던 인간이 언제 봤다고 사돈어른 어머님은 어떠시냐 아주 난리더라고요. 표정 관리가 안 돼서 겨우 화를 삭히고 있는데 예비 큰형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지 뭐예요. 둘 다 서로 멋쩍게 웃는데 같은 집 아들들의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으로 앉아있으면서도 너무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한편으로는 비참했습니다. 식사 자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그분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시모는 그런 거는 쟤한테 맡겨라 라고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건 같이 해야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왜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는 건지 적응이 안 되네요. 그나저나 동서라는 말은 아직 이른 것 같아서 그냥 연지 씨라고 부를게요. 괜찮죠? 이거 내 연락처예요. 우리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비 형님은 저에게 연락처를 주며 자주 보자고 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시댁에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큰아주버님네가 떠나고 난 후 시모는 다시 본색을 드러냈죠. 시모랑 시이모랑 통화하는 걸 듣는데 예비 형님과 큰아주버님의 결혼을 말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시시콜콜 불만도 많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만난 예비 형님에 대한 얘기도 줄줄이 이어나갔습니다. 얼마나 건방졌는데. 아니 얘가 대약물 먹었다고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찔러. 아휴 차라리 고졸인 얘가 다루기는 편한 것 같아. 아우 그래 그래도 뭐 어떡해. 그 집안이 돈 좀 있대잖아. 살살 긁어서 가게라도 하나 내달라고 하든가. 아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교수야. 내가 그 정도도 못 받아? 그거 싸가지는 없어 보여도 돈은 많아 보이더라니까. 아휴 언니도 알잖아. 큰애가 걔 이번에 사업해보겠다고 했다가 피만 잔뜩 찐 거. 그 집에서 돈 빼와서 갚게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았죠. 사실 큰아주버님은 대학에서 나와 개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일을 벌였다가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형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시모는 돈 많은 집에 장남을 장가 보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작정이었더라고요. 큰아주버님도 그런 생각이었고 말입니다. 이게 참 시간이 갈수록 예비 형님과 더 가까워지는데 그 좋은 인성을 가진 사람을 이런 거지 같은 시댁에 시집오게 그냥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현영 언니를 만나서 시댁에 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큰아주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말이에요. 제가 너무 오지랖인 건 알지만 언니 생각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참 제 얘기를 듣던 예비 형님은 나도 시댁이 그런 곳이면 갈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집에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연지씨, 아직 젊으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어? 요즘 이혼하는 게 대수야? 일단 자기 인생부터 살고 봐야지. 시호도 그런 집에서 자라면 상처받을 게 뻔해. 필요하면 내가 일할 곳도 알아봐 줄게. 굳이 그런 데서 인생 낭비하지 마라.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니가 아이가 없어서 저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 가정보다는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게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이틀도 지나지 않아 깨져버렸습니다. 바로 저희 시모 덕분에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섰는데 다짜고짜 시모가 제게 욕지거리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 아이가 보고 말았어요.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제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거든요. 시모는 너 때문에 형님네가 파혼했다면서 시댁에 형님 될 사람이 방문했을 때
네 모습을 보고 그런 거 아니냐면서 너 때문에 걔가 파혼을 한 거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놈은 그 옆에서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시부도 말이에요. 아유, 내가 못 살아.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애가 무슨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내내 앉아있는데 걔가 우리 집을 뭐라고 생각했겠냐고. 너 어떡할 거야? 아유, 내가 정말 못 살아, 정말. 너 엄마가 얘기했지? 그래도 대학은 졸업한 여자 만나라고. 고졸로 끝난 애들은 뭐가 문제가 있어도 있는 거라고. 막말로 제가 애를 뵈서 퇴학당한 건지 뭘 하다 대학을 못 간 건지 그걸 누가 아냐, 어? 그 와중에 남편 놈 어떻게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한숨을 푹푹 내쉬며 가만히 서서 말로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저 때 확실히 알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우리 아이를 이딴 집에서 자라게 했다가는 내가 애 인생 망치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남편 놈한테 다가가서 뺨을 후려쳤어요. 있는 힘껏 말입니다. 자기도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되려 시모가 난리였죠. 아프니? 너는 더 아파야 돼, 알아? 니네 엄마가 저렇게 개차반으로 굴면 너라도 정신 차리고 니네 엄마 뜯어 말려야지. 그걸 입만 쳐나불거리면서 서 있니? 뭐? 그만해. 그걸 내가 다 처맞고 욕 다 먹고 나서 얘기를 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시부도 자기 아들이 뺨 맞으니 그제야 반응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반응 없이 방관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 뺨 한 대 맞으니까 아주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누가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한 겁니까? 저는 그 사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투명인간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아버님, 말씀을 하시긴 하시네요. 저는 아버님이 말씀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여지껏 모른 척 방관하시다가 아들이 맞으니까 그건 또 못 참으시겠어요? 그래요.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당신의 집돈 빨아먹으려고 준비하는 인간들이라고. 사람 개무시하고 사돈 보고 막말하는 그런 집구석이라고. 여기 오면 인생 말아먹는다고 내가 오지 말라고 했어. 왜? 아니야?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아니냐고. 어머니, 저한테 자꾸 고졸 어쩌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 집 식구들은 고졸이 아니라 학교 문턱도 못 밟아본 인간들 같아요. 알아요? 그때 시모가 제 뺨을 한 번 더 후려쳤습니다. 두 번째 맞으니 아픈 것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얼굴이 부어오른 거, 얼굴이며 목에 긁힌 상처 하나도 빠짐없이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시모가 아주 기겁을 했죠. 왜? 고소라도 하려고? 아이고 무서워라. 너 지금 뭐하니? 그거 찍어서 뭐? 네가 뭐 나를 뭐 어쩔 건데? 아이고, 얘가 사람 잡으려고 하네요. 야, 너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응? 또다시 저희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부모님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잖아요. 저도 똑같이 시모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제가 제대로 열이 받았던 건지 원래 힘이 그렇게나 좋았던 건지 제가 시모의 뺨을 때리는 소리가 집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더군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짜고짜 맞은 것도 너무 화가 났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엄한 사람들한테 내 부모님이 욕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당신 진짜 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너도 잘 들어. 너는 나랑 이혼하고 나서도 절대 재혼하지 말아라. 알았지? 다른 여자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니네 엄마 아빠랑 지지고 볶고 살아. 알겠어? 멍청하니 우왕좌왕하던 남편놈이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한테 또 덤벼드는 시모를 밀쳐버리고는 짐을 챙겨서 아이와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놈이 저를 뒤쫓아 나오길래 핸드백으로 머리통을 3개 후려쳐줬습니다. 아유,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남편놈은 제 바락에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대로 돌아서 갔습니다. 참, 저런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했고요. 친구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어떻게 알아낸 건지 남편이라는 인간이 매일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저는 그 인간을 보고 싶지도 않았죠. 여보, 당신이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엄마가 그럼 받아준대잖아. 당신 나랑 이혼할 거야? 이혼 절대 못해. 안 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술에 취해서 진상을 부리길래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씬도 안 하더라고요. 겨우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엄마, 아빠, 저 세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손만 꼭 잡은 채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왜 항상 상처를 준 사람은 멀쩡하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만 괴로움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묵묵히 제 결정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힘을 얻어 겨우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저 혼자 서울로 올라와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예비 형님은 저를 묵묵히 토닥여주셨죠. 고생 많았어요. 나 아는 변호사분이 연지 씨 얘기 듣더니 자기가 다 도와주겠다고 맡겨만 달래. 그분도 시댁 때문에 골치 썩던 분이었거든요. 저는 예비 형님이었던 언니 덕분에 좋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제 얘기를 들은 지인분이 자기 일 같다며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셨죠. 변호사님과 언니 두 분 다 마치 자기 일처럼 앞장서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물론 소송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모라는 인간이 저랑 다투면서 저한테 뺨 맞은 걸 내세워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했죠. 그렇지만 저도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저도 똑같이 시모한테 맞았을 당시 생긴 상처들을 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누가 봐도 쌍방 아니면 제가 더 많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증거 자료는 충분했어요. 저는 진단서와 사진이 있었고 시모는 사진 없이 진단서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위자료며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분가하려고 계약했던 집 계약금 지불한 것까지 싹 다 받아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게 억울하고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 아직도 제게 문자를 보내오고는 해요.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말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가지고 또 고소를 했어요. 현재는 그걸 가지고 남편과 아이가 만날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고 있답니다. 그런 인간을 아이가 계속 만나봤자 좋을 것 없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더러운 결혼 생활에서 내 아들도 만났고 예비 형님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좋은 지인이 되어준 언니도 만나서 제 인생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싸워 이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